예, 안녕하세요. 안성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에 서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리가 주는 위압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마 시민과 전문가가 제안한 정책마당인데요. 시민에 좀 가까울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은 그 마포구에서 그 주민들을 상담하고 마을 개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창업까지 도와드리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에 가깝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안드리는 내용은 정말 제안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연구된 자료는 아니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정책과 이제 그 정책이 이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주민의 시각에서 보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논리입니다. 예,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활용 정거장은 말 그대로 그 골목길에서 그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하나의 작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게 보면 그 골목길을 좀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 좀 본질적으로 보면 그 자원의 고갈과 환경의 오염, 생태 오염에 대한 그 전 지구적 위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에 가까운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 쓰레기 부분을 사실은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특히 이제 제가 1인 가구여서 1인 가구가 쓰레기 관념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102톤의 물음이라는 책을 가볍게 한번 봤었는데요. 쓰레기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쭉 그 팩트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참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에 존재하고 있으나 굉장히 의도적으로 사회와 현실과 분리되어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게 되는 존재, 그런 비현실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팩트들이 하나같이 다 비현실적이에요. 이렇게 매립지를 이렇게 사진을 검색해 보면 그 쌓여있는 쓰레기산이 현실에 있는 것 같지 않고, 한 사람이 버리는 일생 동안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102톤, 엄청난 양이잖아요. 이런 수치도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감자칩 봉지가 2만 년 동안 분해되지 않는다. 되게 비현실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참 그 재활용 정거장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면서 참 쓰레기 문제가 갖고 있는 참 불편한 진실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재활용 정거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재활용 정거장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저희 마포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 내용을 담은 동영상 하나를 가볍게 한번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활용 정거장 사업은 주민이 가정에서 지정된 곳까지 직접 재활용품을 가져와 분리배출하면 관리자가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주변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성산일동이 최초 시범사업동으로 선정돼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류미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포구는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 방식을 문전수거에서 거점 분리수거로 변경하는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사업은 기존 배출 방식인 집 앞 혼합 배출을 거점 분리 배출로 전환해 일정 지점에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이동식 거점 분리 수거대와 관리인을 배치하고, 쓰레기를 정기 배출일인 화요일과 목요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배출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가에서는 지금 그냥 혼합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쓰레기 안에 포함된 재활용품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활용품의 이제 활용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제 주택가로 이제 확대를 하게 된 겁니다. 우선 이달부터 이곳 성산일동에 정거장 27곳을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무단 투기가 많았던 지역, 버려진 땅, 공원이나 놀이터 등을 지정해 정해진 시간에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활용 정거장을 관리하는 27명은 대부분 관내 혹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하지, 빈병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던 취약계층 주민으로 우선 선정했습니다. 3회에 걸쳐 관리인의 역할, 수거대 사용법 등
사업에 임하는 관리인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불편하시죠? 그냥 쓰레기 재활용품을 그냥 운전에다가 그냥 놔두면 다. 네. 다 수거했던 것을 직접 걸어 나오셔서 버려야 되니까 많이 불편하셔 한다. 하지만 뭐 등등 좋은 일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취약계층 어르신 일자리도 도움이 돼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된 인터뷰입니다. 네, 그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간단히만 요약을 드리면요, 그 문전 수거 방식에서 거점 수거 방식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저도 그랬지만 기존에 그 재활용품을 버리는 방식은 혼합 배출이라 그래서 투명한 비닐 안에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모두 담아서 문 밖에 내어 놓으면 그 종량제 그 봉투, 그 생활 폐기물을 실어가는 차량이 와서 같이 수거해가는 시스템입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그냥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 본인의 판단이 들면 그냥 비닐에 담아서 내다 놓기만 하면 알아서 가져가서 재활용을 한다. 이런 시스템이고요. 이 그 거점 수거 방식은 얼마나 불편할 것 같아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갖고 나와서 보통 좀 적으면 한 10m, 20m, 좀 멀면 30m, 40m를 걸어 나가셔야 되고, 그 정거장이 있는 곳에 와서 재활용이 가능한 뭐 캔, 병, 플라스틱 스티로폼을 거기 앞에 와서 직접 그 앞에서 선별을 해서 버려야 되는 거고, 이제 그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관리인이 갖고 나오시면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한 다음에 돌아가시는, 많이 불편하겠죠. 하지만 이것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그렇게 혼합 배출했던 재활용 쓰레기가 사실은 재활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가면 선별장에 선별을 해야 되는데 선별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선별 과정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다시 재처리를 해야 되는 비용이 이중으로 들고, 실제로 그래서 재활용률은 우리나라 그 서울시가 재활용 쓰레기의 그 비율은 세계적으로 되게 높으나 그 실제로 재활용을 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은, 그런 아이러니를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실제로 시범 사업을 2013년, 14년 진행을 했는데요. 성공을 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실패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그 내막을 다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첫 번째로는 그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 쓰레기 수거와 관련돼서 정책이 전달 과정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구청 동주민센터, 그리고 기존의 쓰레기를 수거해 갔던 대행업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배출해야 되는 주민, 이들의 이해관계와 걱정하는 부분이 다 다르죠. 그리고 좀 중요한 것은 그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식에서 바뀌었을 때 딱히 수익이 더 나는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종량제 봉투에 들어간 쓰레기의 그 무게가 줄기 때문에 수지가 악화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책 전달 과정에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민은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꽤나 불편한 과정이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고요. 조금 잘 보여지지 않는 문제는 기존의 재활용 폐지 이런 걸 수집했던 노인분들과 그것을 매입해서 판매하면서 먹고 살았던 동네 고물상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복잡성에서 오는 명확하게 이 정책이 홍보되고 전달되고 집행이 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정거장 사업은 주민의 불편함들이 쭉 있으면서 쭉 캠페인이 되고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정착이 되는 것이라서 단시간에 홍보로서는 되지 않고 좀 장시간에 좀 일상적인 활동들이 많이 동반이 되어야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대략 이 5가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5가지 과정을 일상적으로 책임지는 주체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배출되는 쓰레기가
사실은 버려지고 우리 눈에서 사라져야 하는, 치워야 되는 무언가가 아니라 잘만 선별해서 재활용을 하면 다시 자원으로 순환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혹은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 방식이다라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활용 정거장 사업 하나만은 갖고는 부족하고요. 이 세 가지 정도의 좀 노력들이 다 같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자원의 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버리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여진지 모르는 것은 좀 어렵고요. 내 눈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돈으로 보상을 받는 방식 말고 내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이타적인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런 보상 원리가 주민들이 체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생활의 변화, 생활의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 혼자 하기 힘들죠. 주변이 다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옆에 있으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이런 부분들이 되게 영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수거도 그렇고 선별장도 그렇고 그런 곳들이 이 공공적 의미와 가치가 이렇게 잘 관철되는 데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런 영리 목적의 업체들이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조직이 좀 담보할 수 있어야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현재 되살림 마을 공동체라는 가칭이고요. 이 재활용 정거장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동시에 민과 관이 함께 노력을 해서 자원 되살림 혹은 되살림이란 주제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자. 여기에서 핵심은 이 공동체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속적인 노력과 역량의 투여를 해야 되고 교육과 훈련 이런 것들 인파워먼트를 해야 되는 주체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되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포함한 이 공동체 사업 전반을 같이 하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자. 그리고 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두자라는 것이 제안입니다. 대략 되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이 4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지는 좀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구체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 되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실 서울시의 계획에도 있는 계획입니다. 이제 사실은 실천에 옮겨야 되는 때이고요. 그래서 이 되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을 실제로 설립을 도와줄 수 있는 시범사업과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드는 걸 시급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가능하게 할 민관 거버넌스 구조를 하루속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밑에 4가지 숫자로 표시해놨던 것은 사실 시급한 과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좀 해결돼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함께 이야기하는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오늘 생일이에요. 좀 더 좀 여유 있게 하고 싶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았네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질의응답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